아이오와주 코커스의 최종 집계 결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측은 재검토를 요구할지 검토 중입니다. 텍사스주에서 미국 내 최초로 성접촉을 통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와 직능단체 회장 등이 한인 사업체들을 잇따라 방문하고 업계 현황 파악과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13일 플러싱에서 펼쳐지는 2016 설 퍼레이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잇따라 오바마 케어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아이오와주 코커스의 최종 집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승리가 확정됐는데요. 1, 2위 간의 격차는 0.2%포인트로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측은 재검토를 요구할지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아이오와주 코커스의 최종 개표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은 49.8%,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49.6%의 득표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샌더스 의원 캠프는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 힐러리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재검표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아이오와 민주당에 재검표를 요구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경선지인 뉴햄프셔로 떠난 샌더스 의원도 아직 패배를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샌더스 캠프 실무자들도 전날 90개 코커스 현장에 아이오와 민주당이 개표 책임자를 보내지 않은 탓에 공정한 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득표 결과에 따라 아이오와 대의원 44명 가운데 클린턴 전 장관은 23명, 샌더스 의원은 21명이 배분됐습니다. 공화당의 경우는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8명, 2위 도널드 트럼프가 7명, 3위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6명 등으로 배분됐습니다. 그간 지카 바이러스가 성접촉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의심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는데요. 텍사스주에서 미국 내 최초로 성접촉을 통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1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미국 내 최초로 성적 접촉을 통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댈러스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댈러스에서 지카 바이러스 발병 국가 방문 중 감염된 사람과의 성적 접촉을 통한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도 성적 접촉을 통한 감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에서는 감염자 3명이 추가돼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일까지 추가 감염자 없이 임신부를 포함한 총 9명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한편 뉴욕주 정부는 지카 바이러스 핫라인 콜센터를 운영하고 무료 감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보건국은 1일부터 업스테이트 올바니 코닝타워에 있는 워즈워스 센터를 통해 무료로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브라질 등 지카 바이러스 발병 국가를 방문한 후 발열이나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핫라인을 통해 문의한 후 필요에 따라 무료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와 직능단체 회장 등이 한인 사업체들을 잇따라 방문하고 업계 현황 파악과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업주와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청과가게. 뉴욕 총영사관 김기환 총영사와 허정혜, 송강일 영사, 그리고 직능단체 회장들이 업소를 찾았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총영사가 동포사업체들을 직접 찾아 최근 뉴욕 일원 실물 경기와 한인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영사관의 지원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간 우리 한인 업계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좀 보는 의미가 있었고요. 특히 14개 직능단체 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모이시면서도 협의도 하고 특히 이제 뉴욕의 우리 한인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의 근간을 형성해 주신 그런 업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좀 민생 현장 시찰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됐습니다. 총영사 일행은 청과가게에서 첨가물 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고 업소 측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고객들이 자주 찾는 주요 생필품도 함께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컴피티션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가게 보면 처음에 왔는데 가위만 파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가게들이 크니까 다 팔아야 돼요. almost one stop 쪽으로 가야지 좀 살 수가 있죠. 오늘 현장 방문에는 네일협회, 수산인협회, 청과협회와 건설인협회 등 한인 직능단체 협회 회장들이 함께했습니다. 총영사 일행은 청과업소 방문에 앞서 맨해튼에 위치한 의류사업체와 용커스의 수산물 가게, 브롱스에 위치한 네일업소도 방문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한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일 플러싱에서 펼쳐지는 2016 설 퍼레이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퀸즈 한인회와 중국계 단체들로 구성된 한중 합동 루나 뉴이어 퍼레이드 준비위원회는 2일 플러싱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설 퍼레이드 준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퀸즈 한인회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설 퍼레이드는 오전 11시 유니온 스트릿과 37번가 교차점에서 출발해 샌포드 애비뉴를 따라 메인 스트릿을 경유하고 39번가로 돌아오는 경로로 진행됩니다. 퍼레이드에는 H마트와 먹자골목 상인번영회, 스파캐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등이 꽃차 4대를 출품하고 참가단체 또한 역대 최대인 60여 곳에서 참가해 플러싱을 코리안의 물결로 수놓을 예정입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에는 오후 12시 30분부터 금강산과 산수갑상 일식당에서 무료 떡국잔치가 마련되고 오후 1시 30분부터는 금강산 연회장에서 전통 문화공연과 K-팝 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퍼레이드 전날인 12일 자정부터는 퍼레이드 코스에는 주차가 금지되고 위반하는 차량은 견인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은 한인 2세들이 한국에 나가 영어를 가르치고 모국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인 2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지만 예산 부족으로 폐지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올해 1년 더 연장됐지만 마지막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예산 및 지역적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대한민국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초크 프로그램을 올해 한 차례 더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3월 말까지 17기 장학생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인 2세들과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한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장학생 지원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7개국 300여 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왕복 항공료와 장학금, 숙소와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11개 교육청을 제외한 농어촌 6개 지역의 교육청만 실질적인 혜택을 입어 일부 교육청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해 예산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뉴욕 한국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17기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2016 회계연도 들어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한인 이민 신청자가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167%나 증가했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도 인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2일 발표한 2016 회계연도 1사분기 노동허가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는 전체 취득자의 4%에 해당하는 1,9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46명에 비해 무려 167%나 증가했습니다. 출신 국가별 순위에서도 인도 13,265명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노동허가 취득자를 주별로 보면 뉴욕과 뉴저지가 각각 1,867명과 2,260명이었고 캘리포니아가 5,79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자별로는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가 83%, 18,097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주재원 비자와 학생 비자 소지자는 각각 1,320명과 1,0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종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이 가장 많았고 컴퓨터 시스템 분석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력 수준은 석사학위 이상이 47%, 학사 39% 등으로 고학력자들이 무려 93%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노동허가 신청서 10건 중 2건은 감사나 고용감독 등 정밀 재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잇따라 오바마케어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수익성 악화 때문인데요. 오바마케어의 특별 가입기간 악용이 수익성 저하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3대 대형 건강보험사의 하나인 에트나사는 이를 지난해 오바마케어 운영으로 인한 영업 손실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었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케어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오바마케어 특별 가입기간의 악용 문제를 수익성 악화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다가 보험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특별 가입기간을 이용해 가입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또 다른 대형 건강보험사 앤썸도 2015년 4분기 순이익이 1억 8,090만 달러로 전년도에 5억 670만 달러보다 64%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이미 오바마케어 영업 중단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지난달 19일 오바마케어 운영 손실 규모가 지난해 4억 7,5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최대 오바마케어 보험사 헬스 리퍼블릭은 연이은 적자로 인해 올해부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명을 완벽히 요구하지 않는 알트-A 대출 상품이 미국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높은 수익률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프라임 모기지보다는 위험이 큰 만큼 주의도 당부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명을 완벽하게 요구하지 않는 알트-A 대출 상품이 미국에서 다시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누버거 버먼, 퍼시픽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등 투자자들이 은행에 더 많은 알트-A 대출 상품을 만들도록 로비하거나 심지어 알트-A 대출 상품을 만드는 회사를 직접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트-A는 서브프라임보다는 신용도가 높고 프라임보다는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소득증명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특징입니다. 2006년에는 대출 규모가 4천억 달러에 달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함께 글로벌 금융 위기를 부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알트-A의 높은 수익률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알트-A 대출 상품의 규모가 180억에서 200억 달러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돼 많지는 않다면서도 프라임 모기지보다 위험이 큰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연간 판매 기록을 갈아치운 현대 기아 자동차가 지난달 역대 1월 판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악천 후로 전체 자동차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나온 기록이라 더 의미 있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폭설 등 악천후의 영향으로 미국 내 전체 자동차 시장은 크게 위축됐지만 현대 기아 자동차는 역대 1월 판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 범위는 지난달 총 4만 5,011대를 판매해 2015년 1월에 4만 4,505대에서 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CUV 투싼의 판매가 한 달 동안 5,21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2%가 증가했습니다. 벨로스터도 2,023대, 엑센트는 5,050대가 팔리면서 지난해보다 55%, 14% 늘었습니다. 기아차도 지난달 3만 8,305대를 판매하면서 1월 판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차종별로는 스포티지, 소울, 세도나의 판매가 각각 지난해 1월보다 57.3%, 12.9%, 19.9% 늘었습니다. 기아자동차 미국 판매 법인의 마이클 스프라그 최고 운영 책임자는 다가오는 슈퍼볼에 4세대 올뉴 옵티마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분기 중에 스테디셀러인 2017 올뉴 스포티지가 가세한다며 올해도 성장세를 낙관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달 오픈한 가주마켓 안에 주류 커피 브랜드 커피빈이 입점했습니다. 커피빈 프랜차이즈 소유 회사인 CGI는 그랜드 오프닝을 갖고 앞으로 주류 사회 브랜드를 한인 커뮤니티에 접목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주마켓 입구를 들어서니 주류 커피 브랜드 커피빈이 눈에 띕니다.
커피빈의 남가주 프랜차이즈권을 보유한 CGI 측은 오늘 공식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갖고 주류 커피 브랜드로서의 첫 한인마켓 진출을 기념했습니다. 그랜드 오프닝 행사에는 커피빈 본사 CEO와 오퍼레이션, 마케팅팀이 참석해 오픈을 축하했습니다. 가주마켓 커피빈의 오픈은 CGI가 프랜차이즈권을 획득해 오픈하는 세 번째 스토어. CGI 제프리 리 대표는 한인 2세로서 메이저 브랜드를 한인 커뮤니티에 유치시킨 데 이어 한인마켓에서 최초로 커피빈을 오픈시키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To be your neighborhood store. So a lot of Korean Americans live in Koreatown, so we encourage them to come by to our shops. So this is the first shop in the Kaju Market location. It's a very iconic location as it was one of the first Korean markets in Los Angeles with long history. 지금까지 커피빈은 주류 그로서리 마켓 알프스에만 키오스크 형식으로 입점돼 있었습니다. 커피빈 측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한인 시장에 커피빈이 보다 더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CGI 측과 협력해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amon Lee, Jeffrey, and family come and open up such a beautiful new Coffee Bean and Tea Leaf location. We're thrilled to be here. Look forward to this store being extremely successful and appreciate Damon Lee and family for all they've done for the brand in their other two locations, and we have another one coming soon. And we appreciate y'all coming out and showing interest in what we have, and hopefully you'll order and come by more often than just today. 한편 CGI는 지난 2012년 커피빈의 남가주 프랜차이즈권을 획득한 이후 현재 키터브 빌딩 1층의 커피빈 매장과 오일리로 윌셔, 아발론 빌딩의 커피빈 매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이번 세 번째 스토어 오픈에 이어 조만간 한인타운 내 한 개의 스토어를 더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공사나 포장할 때 쓰는 강력한 접착 테이프를 덕테이프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 덕테이프를 몸에 감은 뒤 빠져나오는 게임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친 장난에 목숨이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초등학교. 손에 테이프를 든 아이들이 떼지어 걸어갑니다. 테이프로 대체 뭘 하나 싶은데 아이들이 한 교사를 벽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테이프에 갇힌 선생님을 향해 이번에는 신나게 파이를 던집니다. We raised $408 last year, so this year I was like, that's not enough. So throw a pie in my face. 백혈병에 걸린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인데 요즘 유행하는 테이프 감기 놀이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나 이 놀이가 언제나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는 건 아닙니다. 최근 강력 접착 테이프로 꽁꽁 묶어놔서 얼마나 빨리 탈출하는지 내기하는 이른바 덕 테이프 챌린지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My left arm just went numb, so I'm starting to panic. I'm absolutely freaking out. My arms are sweating, my hands are sweating. I just want to get out at this point. 테이프로 완전히 벽에 붙어버린 청년은 힘껏 몸부림치지만 혼자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테이프를 풀려면 힘껏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부딪히고 넘어지기 일쑤. 결국 워싱턴의 10대 소년이 테이프 감기 놀이를 하다 목숨을 잃을 뻔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Really happy because I'm happy because I survived it. I almost died. 학교 친구들이 서 있는 PC에 온몸을 테이프로 칭칭 감았던 것.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던 PC는 결국 유리창에 부딪히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50여 개의 철심을 박는 대수술 끝에 살아났지만 시력은 영영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It was really scary, just seeing my son like this. I want people to stop and think that there's so many risks to any of these challenges. They're dangerous. PC 자신도 테이프 감기 놀이가 이렇게 위험한 일인 줄 몰랐다며 무모한 도전에 절대 나서지 말 것을 또래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주 공립고교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포함시키기 위한 한인들의 서명운동이 한창입니다. 어제까지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육을 지지하는 온라인 서명은 5,08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은 공립학교 10학년 역사 사회교육과정 개정안에 일본군이 성노예인 위안부를 점령지에 강제로 끌고 갔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퀸즈 플러싱 일대 편의점 ATM 기기에서 스키밍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스키밍 장치는 플러싱, 포레스트힐, 퀸즈 빌리지 일대 세븐일레븐 내부에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설치돼 운영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피해 금액을 2,900여 달러로 파악하고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 20, 30대로 추정되는 2명의 용의자들의 폐쇄 회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뉴저지 경찰 당국이 주차 자리를 미리 맡아놓는 얌체족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폭설 후유증으로 주택가 도로변의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물통이나 공사용 안전콘 등 각종 물건을 이용해 주차 자리를 확보하는 얌체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침대 매트리스까지 동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 당국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적발시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설을 맞아 퀸즈 동물원이 오는 20일과 21일 설 행사를 진행합니다. 10일지신 동물찾기, 바다사자 먹이주기 등의 게임과 연극, 서예, 미술, 공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차와 행운의 과자도 제공됩니다. 프로스펙트팍 동물원에서는 오는 27일과 28일 원숭이 인형쇼, 12개 별자리 동물찾기, 바다사자 먹이주기가 펼쳐지며 새로 단장된 디스커버리 센터에서는 동물들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